갑상선암이 애우가 좋은 암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저같이 재발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젊은 환자들한테도 많이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케이스가 99년생 여자분입니다. 국내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 1등부터 10등으로 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부터 리뷰를 해보는 거죠. 첫 번째로는 엄청나게 암 발생률이 폭발하고 있는 암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은 목에 뭐 만져진다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대부분 건강검진 했더니 갑상선에 혹이 있어가지고 세포검사 했더니 진단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갑상선암이 항진증이나 저하증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진짜 사이즈가 커져서 뭐 만져져서 올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증상 없이 대부분 건강검진을 하거나 초음파를 했더니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자신도 갑상선암 환자입니다. 지금부터 한 13년 정도 됐죠. 2011년도에 진단을 해서 갑상선암 수술을 한 다음에 보통 암은 5년 정도의 기간을 지나면 완치라고 판정을 하거든요. 제가 5년 지났어요. 근데 2018년 1월 달에 림프절 전이가 돼가지고 재발했습니다. 갑상선암이 애우가 좋은 암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저같이 재발을 하는 케이스도 있고 젊은 환자들한테도 많이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초음파로 대부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에서 갑상선 초음파 혹의 분류가 있습니다. 좋은 것부터 안 좋은 것까지 분류가 있는데 갑상선이 저음형 결절이라고 해서 일반 갑상선보다 그 혹이 좀 어둡게 보이거나 아니면 갑상선이 이제 톨러된 와이더라고 해서 이제 양옆보다는 길쭉한 걸 얘기하는 거죠. 미세석회화가 있거나 이런 결절들은 조금 더 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통 사이즈나 초음파의 이염도를 보고 세포 검사를 잡아드리는 경우가 많고요. 케이스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여드릴 케이스가 99년생 여자분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만 25이죠. 갑상선 초음파를 건강검진에서 했습니다. 여기 이제 기도가 있고 양옆으로 갑상선인데 여기 좀 이상하죠? 주변보다 좀 어둡게 보이는 혹이 보입니다. 쭉 보니까 갑상선의 이제 왼쪽에 0.9cm 정도 되는 어둡게 보이는 혹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점점이 반짝이 빛나는 게 미세석회화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일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CT랑 세포검사를 좀 권고를 했고요. 세포검사를 한 사진을 좀 보면 여기가 이제 실제로 세포검사 했을 때도 혹이 있었고 지금 여기가 이제 좀 미세하게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 갑상선에 혹에 들어간 바늘입니다. 혹을 보고 바늘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진단을 하면 되고요. 바늘로 찔러서 진단을 해서 갑상선암이 나와가지고 치료를 잘 받았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젊은 여성분이었습니다. 91년생입니다. 만으로 따지면 33살 정도 되시는 분이고요.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0.9cm 정도 되는 혹이 있었죠. 그래서 이 혹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미세석회화 병변이 있고 좀 어둡게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해서 약간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 이 환자분도 세포검사를 좀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포검사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갑상선의 오른쪽에 혹이 있었고요. 이 부위가 혹이 있었고 여기서는 이제 미세하게 잘 안 보이지만 이 바늘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금 바늘입니다. 바늘이 들어가서 세포를 얻어 나왔고 갑상선 암이 진단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이렇듯 갑상선 초음파는 상당히 갑상선 혹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주고요. 갑상선 초음파 상에서 혹이 좀 어둡게 보이거나 길쭉하거나 미세석회화가 있거나 이런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면 세포검사, 초음파를 보면서 직접 바늘로 찌르는 겁니다. 실제로 세포검사를 나중에 동영상에서 좀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포를 바늘로 뽑아서 현미경으로 보면은 갑상선암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입니다. 57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갑상선 초음파를 좀 보여드리면 갑상선 초음파 상에서 아주 조그만, 이 좀 길쭉하죠. 0.6cm 밖에 안 됩니다. 길쭉한 어두웠게 보이는 혹이 좀 보였고요. 사실 이 환자는 세포검사를 2번 했어요. 세포검사를 하면 세포검사 결과가 1, 2, 3, 4, 5, 6로 나옵니다. 5나 6는 암이 의심되거나 암이 진단이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수술 보내면 되고
포는 이제 갑상선 암 중에 유두암과 여포암, 수질암, 역형성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포암은 세포검사로는 진단하기가 좀 어렵고 수술해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포암 의심되는 경우는 포로 나오고, 3로 나오는 거는 세포 모양은 좀 이상해요. 근데 암을 100% 의심할 정도로의 세포 모양이 이상한 건 아니고 약간의 세포 모양이 이상하지만 암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는 게 3인데, 3가 나올 경우에는 재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첫 번째 세포 검사에서는 3가 나왔어요. 6개월 정도 지나서 이 혹에 대해서 재검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포 검사를 다시 또 했습니다. 6개월 지나서 세포 검사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바늘입니다. 이게 좀 바늘이 좀 잘 보이네요. 두 번째 세포 검사에서 갑상선 암이 진단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렇듯 갑상선암은 갑상선 초음파랑 세포검사로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증상은 거의 없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해보는 게 조기 진단에 좀 도움이 될 거고, 물론 예후는 상당히 좋은 암이지만 그래도 암에 걸리게 되면 수술도 해야 되고 불편한 것이 좀 있고 늦게 발견하면 죽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기능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은 그것도 갑상선암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갑상선 초음파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갑상선암에 대해서 다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이 생기는 대장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